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진공방이 드디어 시즌2 비하인드로 돌아왔습니다. 지진공방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아낌없는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네요. 이번 영상은 바로 작가가 말한다입니다. 많은 질문들을 받아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볼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더 아름다워지려고 다른 곡들을 방해하고 양분을 빼앗아 혼자 커진 봉숭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봉숭아는 욕심과 이기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정한 인물입니다. 작가님께서 학창시절 생물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봉숭아는 욕심쟁이라고 하셨던 게 생각나서 이번 이야기를 쓰게 되셨다라고 해요. 봉숭아는 뿌리가 크게 자라고 양분과 물을 많이 먹어서 주변에 다른 식물들을 키우면 옆 식물들이 잘 못 자라서 거리를 두고 심어야 한다고 하셨다 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봉숭아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다른 꽃들을 옮겨 심는 것보다 좋지 않았을까요? 이분은 업무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다른 꽃들을 옮겨 심는 것이 어쩌면 손은 더 많이 갈 수도 있지만 이미 봉숭아가 뿌리를 깊숙이 내린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비료를 주면 어떠냐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여기서 비료를 준다라고 해도 봉숭아가 뿌리를 뻗어서 모든 영양분을 먹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아예 다른 꽃들과 분리를 하게 되었어요. 봉숭아 같은 인물을 주변에서 많이 봤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봉숭아처럼 행동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내가 뒤처질까봐 혹은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 나만을 신경 쓰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그런 행동들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질문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질문 읽어보기 전에 혹시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같은 내용을 다른 시점으로 쓴 이야기였습니다. 알아채셨겠죠? 세 번째 질문 받아볼게요. 왕은 왜 근본적인 원인인 마녀를 초대하지 않아 생긴 일임을 생각하지도 않고 극단적으로 물레나 바늘을 치워버리고 그마저도 안 되니까 결혼을 하지 않아서 혼자 외로이 쓸쓸하게 지내게 만들었는데 왜 끝까지 초대하는 선택지를 생각하지 못했나요? 이분은 저희의 마음을 읽으셨나봐요. 왕은 마녀에 대한 소문 때문에 마녀에 대한 두려움을 막연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녀의 진짜 모습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소문을 그냥 믿어버리고 마녀를 초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에서도 마녀와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회피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게 되어요. 왕이 나중에는 결혼까지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들도 가끔은 이렇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답답한 선택을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저도 이런 적이 있거든요. 정말 나중에는 이불킥을 할 일이었던 거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마녀는 왜 시간을 되돌리는 시계를 준 건가요?
저주가 이루어지게 해야 했던 거 아닌가요? 이 질문하신 분은 세 번째 이야기를 잘 안 보셨나 봐요. 다시 보러 갔다 오실 기회를 드릴게요. 마녀가 처음부터 저주 걸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마녀도 사실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왕이 자기를 초대해 주기를 바라면서요. 사실 마녀도 자기 행동을 후회했으니까요. 보통 후회할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시계를 사용한 것도 있고 마녀가 직접 시계를 사용하지 않고 왕에게 선택권을 준 것도 왕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왕을 시험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왕이 시간을 돌려서 마녀를 초대했다면 결말이 달라졌을 텐데요. 왕편에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마지막에 젊은 시절의 왕이 나오는데 마녀가 찾아올 때 다시 늙은 왕이 보여요. 이게 티인가요? 아니에요. 왕이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젊은 시절로 그렸다가 이 왕이 독신으로 늙어갈 때쯤에 마녀가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왕편을 보시면서 정말 고구마 100만 개 먹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왕처럼 피하지만 말고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어보면 어떨까요? 직면해보는 거죠. 그러면 왕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마녀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째 질문이에요. 왕은 왜 마녀를 초대하지 않은 이유를 끝까지 말해주지 않는 건가요? 마녀를 답답하게 하려는 왕의 소심한 복수인가요? 왕이 단순히 소문을 듣고 마녀가 무서워서 초대를 안 했다라고 하면 자기가 굉장히 옹졸해 보였을 거예요. 아무래도 왕의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마지막 장면에 왕과 마녀가 처음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왕이 마녀를 많이 원망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직 서로에게 화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건강한 대화를 하려면 시간을 좀 더 주어야 될 것 같아요. 7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마녀를 싫어했나요? 기본적으로 마녀라고 하면 다가가기가 어렵긴 하죠. 게다가 이 이야기 속의 마녀는 어려서부터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마녀에 대한 소문은 점점 부풀려져만 갔고 당사자인 마녀가 이를 해명도 하지 않고 진실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녀를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마녀와 이야기를 나눠본 사람이 있을까요? 만화나 소설에서 완벽한 주인공들이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완벽한 악역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서로 협력해서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쓰게 되었어요. 그러기에는 지금까지 좀 새드 엔딩이 많았죠? 다음에는 해피엔딩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받아보았는데요. 비하인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알림 설정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당신 곁에 진심공방